2024년 드디어 올해 성과급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당신.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 머릿속은 복잡한 물음표로 가득 찹니다. 작년 동기랑 비슷하게 일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더 받았지? 혹은 내가 훨씬 더 고생했는데 왜 저 친구랑 별 차이가 안 나지? 과거처럼 연봉의 몇 퍼센트, 이런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계산식.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직장인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연공서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부서 전체가 하나의 큰 파이를 비슷비슷하게 나눠 갖는 파이 쪼개기 방식이었습니다. 연봉의 특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죠.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로 다차원 방정식의 시대입니다. 개인 기여도, 팀 성과, 사업부 영업이익 등 수많은 변수들이 곱해져 나의 최종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이제는 철저한 곱셈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인드는 조직이 우선이고 시간이 지나면 보상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노력과 야근, 즉 에퍼트와 오버타임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MZ 마인드는 다릅니다. 다 같이 비슷하게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외칩니다. 나의 기여도에 비례하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보상을 원합니다. 공정성의 기준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회사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근속 연수가 조직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아 높은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깨졌습니다. 오래 버티면 오르던 연공서열의 시대는 끝났고 과거의 시간이 아닌 현재 창출하는 데이터 기반 가치가 평가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S급 인재를 쟁취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줄다리기 때문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특정 역량을 가진 인재의 몸값이 폭등했습니다. 기존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는 더 이상 이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역량 기반의 극단적인 차등 보상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했던 개인의 기여도를 이제는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업무 수행, 프로젝트 참여 데이터를 AI가 프로세싱하고 개인별 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차등 보상의 완벽한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다각화된 사업부 실적과 개인의 파편화된 기여를 연결하는 기술적 토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팀 성과와 개인 평가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팀이 잘해야 전체 파이가 커지고 내가 잘해야 내 몫이 커지는 구조죠. 예를 들어 팀 성과는 높은데 개인 성과가 낮으면 파이는 크지만 내 몫은 없습니다. 반대로 개인 성과가 높아도 팀 성과가 낮으면 내 몫은 크지만 파이 자체가 작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보상은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오직 하이팀, 하이 인더비저월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사무실의 풍경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같은 팀 동료와의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지는 시대. 복도에서는 아무도 서로의 성과급을 묻지 않습니다. 질문은 신뢰가 되고 침묵이 새로운 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액의 변화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 커리어 전략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는 명확히 유리한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하고 알리는 데이터 마케터형 인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평가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지표와 스킬을 가졌고 보고서를 통해 상위 리더에게 성과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사내 가시성 확보 스킬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AI 평가 시스템에서 버프를 획득하게 되죠. 반면 불리한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헌신자들입니다. 팀 분위기를 조성하고 후배를 육성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이지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기여와 그림자 노동에 힘씁니다. 이들의 기여는 시스템 로그에 남지 않아 결국 수령액이 깎이는 디버프 DBUFF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커리어를 롤러코스터에 태운 것과 같습니다. 기본급이라는 방어막은 낮아져 안정성은 줄었지만 변동급의 천장은 높아져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점을 돌파할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엄청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말정산처럼 한 번에 봤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단기적 동기부여와 장기적 운명 공동체를 동시에 구축해야 합니다.
분기별 보너스 같은 단기 보상과 스톡 옵션 같은 장기 보상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생존 전략 첫 번째. 우리 회사의 성과급 공식을 정확히 해독하십시오. 게임의 룰을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탐정처럼 개인 평가와 팀 성과 비중은 어떤지, 평가에 반영되는 핵심 KPI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타겟을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해야 더 받는지 모른 채 일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존 전략 두 번째. 평가 시즌, 나를 방어할 데이터 방패를 구축하십시오. 말로 설명하는 것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매달 자신의 성과를 기록하고 텍스트를 수치로 변환하고 시각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평가 시즌에 당신의 기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존 전략 세 번째. 이직 시 기본급 너머의 전체 보상 패키지를 협상하십시오. 아마추어는 기본급만 비교하여 이직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프로는 다릅니다. 기본급 인상률은 물론 성과급 지급 방식과 기준, 과거 지급 이력,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장기 보상까지 전체 패키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합니다. 회사가 돈을 주는 기준이 곧 일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구조가 바뀌면 커리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보상 구조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자가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